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결혼 후 시어머니와 친모녀 사이와 다름없을 정도로 매우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거든요. 그만큼 저도 시어머니를 잘 따랐고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변할 줄 누가 알았겠는지요. 유학하러 갔던 신우가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더니 저를 무시하며 막대하는 것도 모자라 모진 시집살이와 함께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유학에서 돌아온 신우이와 같이 말이죠. 저도 저희 엄마에게 귀한 딸인데 시어머니는 자기 귀한 딸인 신우에게 잘하라며 저에게까지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저를 남편은 나 몰라라 감싸주지 않았고 전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일찍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편과 시누이를 홀로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어느 정도의 유산이 있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고생하신 탓인지 시어머니는 남들보다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깊은 다정하신 분이었죠. 게다가 전 시누이가 유학을 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끼던 딸인 시누이가 집에 없어서인지 시어머니는 저를 시누이 대신 딸처럼 여기시며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가, 시집 와서 적응하려니까 힘들지? 그래도 새아가 너랑 결혼하고 원준이가 대리로 승진도 하고 네가 뒤에서 우리 원준이를 잘 내조한 덕분인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이래서 집안엔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부 남편이 열심히 한 덕분이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야말로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남편에게 저야말로 고마운걸요? 아이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누구 딸인지 몰라도 정말 예쁘게 잘났어. 사부인이 우리 새아가 낳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눈에 훤하네. 혹시 원준이가 힘들게 하거든 언제든지 시어미한테 말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내가 이놈을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남의 귀한 딸 데리고 왔으면 잘해줘야지. 못살게 굴어서 되겠어? 새아가 안 그러냐? 어머니, 저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잘하라고 남편한테 매번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저한테 정말 잘하거든요. 친구들도 저보고 시집 잘 갔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다행이고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난 더는 바랄 게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저는 더할 나위 없는 고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시누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 시어머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구셨으니까요. 그날은 시누이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남편은 회사 출근이라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저와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마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구토로 보고 싶어 하던 시누이가 돌아와 기쁜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공항에서 시누이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반가워하시더니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새끼 살 빠진 것 좀 봐. 으? 내가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엄마. 그래, 그래, 우리 딸. 어서 집에 가자. 많이 배고프지?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것들로 맛있는 거 잔뜩 해놨다. 진짜야? 완전 신난다. 엄마 빨리 집에 가자.
나 비행기 오래 탔더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얼른 쉬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 저를 냉대하기 시작한 것은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죠. 몇 번 화상통화로 대화했을 때는 그렇게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더니 직접 만나게 되자 신우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저를 보고도 없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대했으니까요. 게다가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가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네요. 언니, 저 피곤하니까 제 캐리어랑 짐 가방 좀 들어주세요. 저는 엄마랑 손잡고 갈 거니까. 제 짐들 전부 잘 챙겨오셔야 해요. 가방 안에 비싼 것들도 많으니까 넘어뜨리지 말고요. 아가, 우리 수경이 몸 약해서 무거운 거 잘 못 드니까 네가 수경이 짐들 잘 챙겨서 와야 한다. 넌 튼튼하니까 잘 들 수 있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태도에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별 이유 없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일일 뿐더러 더욱이 시누이만 신경 쓰는 시어머니를 보며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자식을 만났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황당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와서 밥을 먹을 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우리 딸 많이 먹어.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음식들로 잔뜩 해놨으니까. 응, 엄마. 미국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전부 너무너무 맛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오가는 대화를 저는 말없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의 대화에 방해될까 조용히 하면서요. 그러다가 소갈비 하나를 집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가 집은 갈비 한 점을 재빨리 낚아채더니 시누이 접시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곤 제 접시에는 당근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아가, 넌 야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수경이는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고기는 우리 딸이 먹을 거니까 넌 야채나 골라 먹도록 해라. 네, 어머니. 그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 당신은 드시지 않고 야채만 드시면서 늘 저에게 고기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시어머니도 좀 드시라는 의미로 저는 야채, 고기 전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듭 말해도 저에게 고기만 챙겨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돌아오자 제가 먹으려 하던 고기까지 뺏으며 시누이를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와 시누이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차별 아닌 차별이 심해진 것은요. 물론 자식과 다른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은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아니, 사실 꽂아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것도 시누이와 똘똘 뭉쳐서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며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일 텐데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에 급한 일이 있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누이가 돌아온 후 저에게 연락이 뜸했던 시어머니였는데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서 시댁에 발걸음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수경이가 미국에서 보냈던 짐들이 오늘 전부 도착했지 뭐니? 난 우리 수경이랑 백화점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생각이니까 세아가 너는 우리 다녀올 동안 이 짐들이랑 옷들 좀 잘 정리해둬라. 네? 어머니 지금 이 많은 짐이랑 옷가지들을 전부 저 혼자 다 정리하라고요? 그것도 아가씨 짐들을요? 저 혼자서는 이거 오늘 하루가 다 지나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너는 해보지도 않고 무슨 못하겠다는 소리부터 먼저 하니. 일단 되든 안 되든 해보고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안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다. 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아무튼 오늘 네가 이 짐들 다 정리하는 걸로 알고 다녀오마.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 시험이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잘 정리해놓고 있어야 할 거다. 어머니,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 혼자 못할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오늘 안으로 정리하길 바라시는 거면 어머니랑 아가씨 백화점 가시지 말고 같이 정리하시는 건 어떻겠어요? 너는 새언니가 돼서 유학 다녀오느라고 몇 년 동안 타지에서 고생한 네 시누이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니? 넌 그동안 고생한 네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우리 수경이 타지에서 고생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만. 언니, 정말 실망이네요. 오랜만에 한국 와서 제가 엄마랑 오붓한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데 고작 이것도 못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됐고, 세아가 너는 내가 올 동안 이 짐들 다 정리해 놓는 거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어. 나도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니 더는 내 기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제발 좀 똑바로 좀 하시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이 들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누이 둘 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불러서 시댁에 온 것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시누이의 짐들을 정리할 가정부로 저를 부른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딸이 소중하듯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말이죠. 그래도 그때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했다고 한들 나쁘게 지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마음이 상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섭섭했던 저의 마음을 기회를 봐 이야기를 드리려 했죠. 지금은 시누이가 몇 년 동안 유학을 하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시누이를 챙기느라 제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변했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드리면 잘 들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전부 저의 착각이었던 사실을 모른 채요. 시누이의 짐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시댁에 나왔었기에 저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죠. 어머니, 아가씨 짐 이번만 정리해줬던 거니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 남편이랑 결혼 전 친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아가씨랑 차별하시는 거 저 너무 섭섭해요. 섭섭하다니 도대체 뭐가 섭섭하다는 거냐? 너 설마 지금 네 시누이를 질투하는 거니? 내가 우리 딸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냐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징그러워서 소름이 다 돋는구나. 너랑 우리 수경이랑 다르게 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넌 며느리고 우리 수경이는 친딸인데 어떻게 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하니?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는 우리 수경이가 없으니까. 내 마음도 척족하고 하니 그랬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 딸이 돌아온 마당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너를 챙기겠니? 어머니, 제가 왜 아가씨를 질투해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그게 아니고 아가씨가 어머니 딸이니 예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한테 부당한 요구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집 가정부도 아니고 아가씨가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아가씨 짐들을 정리하고 치워야 하는 것인지 그 부당함을 말씀드리려 했던 거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아가씨 생각하는 것만큼 저도 저희 엄마한테 소중한 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까지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아가씨 대신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대용품처럼 여기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의 행동이야말로 소름이 돋는다고요. 시어머니의 말은 한마디로 시누이가 돌아왔으니 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시누이 대용품으로 이용을 당했던 것이죠. 시어머니의 행동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 들은 마지막 말에 저는 억울하다 못해 가슴이 와장창 무너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뭐? 감히 시어미 보고 소름이 돋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거머리처럼 등골이나 빼먹는 것이 어디서 막말이야? 솔직히 네가 지금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편히 살고 있는 게 전부 누구 덕이니? 다 내 아들이 잘나서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네 주제를 알고 참자꾸 이 시어미가 하는 말에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고 듣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렇게 우리 집 며느리 돼서 이런 대접받고 싶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말든가. 지가 좋다고 결혼해서 우리 집 며느리 될 생각했으면서 왜 이제와 딴소리인데? 정 그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든가. 나는 아쉬운 거 전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놀고 먹는 주제에 그 정도 값도 안 하려고 하고 염치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그동안 절 그렇게 생각해 오신 거냐고요? 그래, 그렇다. 내가 지금 네 앞에서 거짓말하게 생겼니? 너 이혼당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은 거면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서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이번이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경고라는 거 명심하고. 알겠냐? 그날 전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강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이야 시댁도 진짜 내 식구란 생각에 잘해왔던 것이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마당에 저도 더는 시댁 식구들을 봐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에 봐주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 또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제 탓을 하며 시댁 식구들 편들기에 바빴으니까요. 자기도 너무한다. 내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온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나도 이렇게 듣고 섭섭한데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은 오죽했을까? 당신 엄마한테 그런 말 들어뒀어? 뭐? 지금 내가 시댁 가서 청소부 취급당하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밖에 나가서 어머니랑 놀고 돌아오겠다는 아가씨 짐들을 정리해줘야 하며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나 당신 식구들한테 그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당신 가족들이라도 그렇지.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랑 평생 살 사람 아니고 시댁 식구 편을 들 수 있어? 그렇게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면 당신 엄마 말대로 당신이랑 이혼이라도 해줄까? 우리 정말 갈라서? 갈라서기 왜 우리가 갈라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저기 조금 전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서. 당신 말대로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거면 시어머니 말대로 우리도 이혼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야. 조금 전에 내 말 전부 취소.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당신 이번이 내가 봐주는 마지막이야. 다음엔 국물도 없어?
내 말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알겠다고. 앞으로는 내가 무조건 자기 편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남편인 나만 믿어. 그러나 남편 말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댁 편들기에 바빴으니까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잘못했던 일에 남편은 실망스럽게도 제 편이 아니었던 거죠.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를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럴 거면 남편이 왜 저랑 결혼했는지 의문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해진 상태였는데 남편의 생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모여 밥을 먹게 된 자리였어요. 밥을 다 먹은 후 남편은 회사 일로 통화한다며 잠시 밖으로 나갔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이 앉아 제 뒤에서 몰래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학을 다녀온 시누이와 저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엄마, 언니 정말 그 유명한 대학 나온 거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행동마다 무식한 거야? 나 같은 유학파랑은 너무 비교된다고. 정말 수준 낮아서 말도 제대로 못 썼겠어. 아까 내가 영어 단어 하나 쓴 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았다니까? 너무 현지 발음이라고 그랬나? 아무리 유명한 대학교 나왔으면 뭐하니? 저렇게 하는 행동마다 무식하고 천박한데 말이다. 너도 저번에 봤잖아. 이 엄마한테 말하는데 꼬박꼬박 대드는 거. 우리 딸 타지에서 고생했던 거 스트레스 좀 풀어줄까 하고 잠깐 백화점 놀러 갔다 온다고 한 건데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지한테 너 짐 정리하라고 시켰다고 눈 시뻘게 져서는 대드는 것 좀 봐라. 그게 어디 배운 사람이 할 짓이냐? 대학만 잘 나왔으면 뭐래. 얼마나 못 배웠으면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지 생각만 할까. 엄마는 요즘 그거랑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엄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타고난 무식하면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겠어? 두 사람 지금 제 욕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사람 없는 뒤에서 욕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아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거실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것도 잠시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잘못한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인데 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요. 그래, 네 흉 좀 봤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게. 평소 언니가 잘했어 봐요. 엄마랑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부 새언니가 자초한 걸 누굴 탓하는 줄 모르겠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제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무식하고 천박하게? 뭐, 뭐? 무식하고 천박해? 지금 감히 네 시어머니한테 무식하고 천박하다는 거냐? 왜요?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솔직히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도 되나요? 그 나이 드시도록 뒤에서 며느리 욕이나 하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아가씨가 유학파라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라 제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게 아니고 발음이 하도 그려서 무슨 단어인지 곰곰이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온 친구들 많은데 다들 아가씨처럼 발음하지 않아서요. 같은 유학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발음이 다를 수 있는지 신기하네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바락바락 대들면서 지 시어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 당장 나랑 네 시누이한테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못하겠어? 어머,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국내 대학 나와서 무식해서 그런 거 잘 못하겠는데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가 정말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네가 어디까지 그럴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다. 아니요. 전 절대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랑 아가씨나 오늘 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해 후회할 일 하는 건 제가 아니고 바로 어머니랑 아가씨 같으니까. 화가 다 사그라진 건 아니지만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왔더니 마음은 조금은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만 믿고 기세등등한 어린 시누이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누이는 결코 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에게 시누이를 제대로 혼내줄 기회가 생깁니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며 저희 집에서 잠시 쉬어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저희 집에 들어온 순간 자기가 무슨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대장놀이를 하며 저에게 심부름까지 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죠. 언니, 저 배고파서 그러는데 라면 좀 끓여와봐요. 계란이랑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 면 붓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아주 꼬들꼬들한 면으로 제대로 끓여오셔야 해요. 안 그랬다가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게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조그만 게 지금 누구 보고 라면을 끓여오라 말아야. 야, 네가 먹고 싶은 거면 직접 끓여서 처먹던지. 지금 저한테 넣으라고 했어요? 감히 시누이인 나한테. 시누이가 무슨 벼슬인 줄 아냐? 그리고 나이도 내가 너보다 5살이라 마는데 너라고 하면 좀 어때서? 넌 지금도 아직도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냐? 너 그렇게 계속 까불다가 정말 나한테 혼날 수가 있어? 정말로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후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줌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며느리답게 알아서 기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네가 누구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이러는 거냐고. 내 유학비 대줄 정도로 돈 잘 버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네 주제를 알고 알아서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빠 보고 당장 너랑 이혼하라고 그럴 거다. 우리 오빠 너랑 이혼해도 돈 잘 벌어서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길거리에 널렸거든? 우리 오빠한테 기생충처럼 빌부터 사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야? 어디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고 평생 거지처럼 살아봐라. 나야말로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까지 네 오빠 돈 잘 번다는 생각에 나한테 함부로 군 거였구나. 내가 네 오빠 돈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지금 기생충처럼 빌부터 사는 게 누군데 그런 줄 모르겠네. 그리고 집에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니?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서 그런 철없는 소리를 짓거려. 사실 그동안 저는 시댁에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시댁이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시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학비에 매달 생활비에 그 많은 돈을 아무 부담 없이 대줄 정도로 넉넉했던 형편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본인의 노후 자금 빼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남편에게 돈을 빌려 시누이의 생활비와 학비를 매번 마련했던 것이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빌렸다고 생각한 그 돈이 진짜로 누구 돈인지 모른 채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며 돈을 모았다지만 남편의 월급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시댁이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줬던 돈들 전부 남편이 빌려주는 척 제 돈으로 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는 시어머니 모습에 한가족이란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시누이가 유학을 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천천히 갚기로 약속을 했으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제가 결혼 전 재테크와 주식 공부를 하며 여러 주식에 투자해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회사 다닐 필요가 없어 사놓았던 주식으로 계속해 재테크와 주식 관리를 하며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께서 미안해 하실까봐 그동안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계속해 괴롭혀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시누이 말대로라면 진짜 기생충은 제가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어디 네 오빠한테 나랑 이혼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시켜봐라. 난 손해볼 일 없으니까. 진짜 웃겨 죽겠네. 그리고 내가 네 오빠랑 1000번 만번을 결혼해도 거진 시세가 되는 일은 절대 없거든? 너야말로 내가 네 오빠랑 이혼하면 탈탈 털려서 아주 알거지 될 거다. 그래도 내가 정말 네 오빠랑 이혼해도 괜찮겠니? 나야말로 웃겨 죽겠다. 쫄리니까 이젠 별말이 다 나오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렇게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너 우리 오빠가 잘 나가니까 너까지 뭐라도 된 것 같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내가 우리 엄마랑 오빠한테 전부 다 이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일러봐. 내가 그런 말에 겁먹을 것 같아? 넌 빨리 회사 들어가서 네 월급으로 그동안 유학비로 빌려간 돈이나 갚아. 우리 오빠가 빌려준 돈에 네가 뭔데 갚으라 말아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어디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 의기양양한 시누이는 제 말뜻도 못 알아들은 것인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채요. 하지만 제가 시누이와 싸워서 질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157의 작은 키지만 그에 비해 저는 170이라 체격 차이가 이미 크게 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잠자코 있으니 시누이는 저를 아주 물러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덕에 시누이는 저에게 된통 혼나고 말았지만요. 저에게 아무리 손과 발을 뻗어도 제가 긴 팔로 맞고 있으니 처음부터 저를 때리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긴 팔로 저를 계속해 때리려는 시누이에게 꿀밤을 때려주었죠. 아파! 아프다고! 꿀밤 좀 그만 때려! 네가 먼저 시작해놓고 왜 인제 와 딴소리야? 그러게 누가 주제도 모르고 까불래? 나 혼내준다면서 어서 혼 좀 내줘봐. 지가 멍청하고 생각이 없어서 주제도 모르고 어른한테 까불어서 죄송하다고? 나한테 말해. 그 전까지는 난 그만둘 생각은 없으니까. 제가 멍청하고 생각이 없어서 주제도 모르고 어른한테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프니까 꿀밤 좀 그만 때리라고요. 시누이는 결국 저한테 된통 혼이 난 후 여러 설교를 들은 후 훌쩍이며 시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까불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을 하고요. 속상한지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도 취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시누이는 결국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자기가 먼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전부 잃은 것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늦은 저녁 화가 나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멱살을 붙잡았죠.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 뒤에 숨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뭔데 우리 귀한 딸내미를 때려? 얘가 너한테 맞았다고 울먹이면서 집에 돌아왔어. 그것도 다 죽어가는 몰골로.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이번이 내 마지막 경고니 명심하라고. 그런데도 기어코 네가 일을 벌이는구나. 너 정말로 내가 우리 딸한테 잘해준다고 네 시누이한테 질투라도 하는 거냐?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리고 질투는 무슨 질투요?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달려들었다고요. 그러면 저보고 아가씨가 때리는데 가만히 왔고 서 있으라는 소린가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인데 우리 딸이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지.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두 손을 맞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밀어 저희 집에서 내쫓아 버렸죠. 제가 현관 앞에서 손을 놓자마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그 뒤에 서 있던 시누이까지 같이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넘어진 시어머니와 시누를 향해 현관문을 닫기 전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나 그렇게 하면 사세요.
어디 어머니 딸인 아가씨한테도 시집가면 시누이가 때려도 맞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번엔 이렇게 쫓아내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손대셨다가는 저도 참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전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보다 더욱 실망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남일 보듯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와락 터져 나오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나 정말 잘 살아보려고 끝까지 노력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는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우리 딸을 울린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누가 되었든 우리 딸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들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걱정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다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볼 텐데 남일 보듯이 하는 남편이란 인간을 보며 저도 더는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봐 시누이가 유학 갔을 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말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금세 저에게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제 멱살을 잡으며 난동을 부렸던 것이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겠다고 시댁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시어머니의 행동이 제가 시어머니를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부러 시누이를 불러 저와 같이 설거지를 하자고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으니 시누이는 대놓고 싫다고는 못했지만 설거지하는 게 싫은 것이 얼굴에서부터 확 티가 났더라고요. 그러고는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것이 티가 나게 제 앞에서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당연히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시누이를 보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귀한 내 딸 다칠 뻔했네.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누구 시켜. 감히 네가 우리 딸 손에 물을 묻히게 해? 그것도 유학까지 다녀온 귀하신 몸을? 진짜 제가 웬만하면 좋게 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이젠 어머니 며느리 아니고 남남들 사이니까 이 손 놓으시죠. 이혼? 지금 네 주제에 이혼이라고 했니? 이혼하겠다는 제 큰 목소리에 놀라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모르는 척하고 있던 남편놈이 그제야 주방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혼? 설마 지금 우리 엄마가 자기 멱살 좀 잡았다고 이까진 일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맞는데? 너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당하는 동안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혼 안 하고 너랑 계속 살 줄 알았어? 그리고 저 지금 어머니한테 할 말 있어요. 어머니, 아가씨 유학자금 남편한테 빌려갔던 돈들 있죠? 그거 제 돈이니 당장 갚아주셔야겠어요. 그 돈들 전부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해할까 봐 그이가 빌려주는 쪽 전부 제 돈으로 빌려드린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당장 저한테 갚으세요. 뭐라고? 어디서 이게 헛소리야? 이게 이혼당하기 싫어서 아주 내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발악을 하는구나. 전
시어머니 앞에 바로 시어머니가 써준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며 차용증을 써줬는데 남편의 이야기에 전부 저한테 빌린 것으로 하고 써줬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차용증을 써줄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았기에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순순히 써줬던 것이죠. 저한테 빌려간 돈이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요.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빌려준 게 아니면 어머니께서 차용증 써주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왜 제 이름으로 써달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오빠, 지금 세원이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지. 우리 오빠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잘 나가긴 개뿔. 야, 네 오빠가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지만 회사 임원이라도 되는 줄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척척 빌려줬겠냐? 그러면 세아가 말대로 정말로 그동안 우리 수경이 유학자금 세아가가 빌려줬던 거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물음에 남편은 제대로 답도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댁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벨소리에 저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죠. 지금 시댁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바로 저희 엄마요. 어차피 오늘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할 생각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며 신랑이며 전부 놀라더라고요. 사부인이 여기를 어떻게... 정모님... 저희 친정엄마는 대충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파악한 것인지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뺨을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려버렸습니다. 자네는 내 딸이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에게 당하는 동안 뭘 했던 건가? 그러고도 내 놈이 우리 딸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너랑 우리 성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 놈은 내 사위로 실격이야. 장모님 안 됩니다. 저 절대 집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저 아직 집사람 사랑한다고요. 우리 딸 사랑한다는 놈이 네 엄마랑 동생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동안 모르는 척 지켜만 보고 있었어? 남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놈아. 그제야 시누이의 유학비를 빌려줬다는 제 말이 사실이란 걸 눈치챈 것인지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오랜만에 제 딸 얼굴을 보니 잠깐 눈이 뒤집혀서 새아가를 조금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이혼은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 제가 새아가 다시 제 친딸처럼 아껴주면서 잘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 이만 마음 부시면 안 되겠습니까? 친딸은 무슨 친딸? 우리 금쪽같이 귀한 딸. 당신 친딸 한 번만 더 했다간 나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 딸 집에서 네 아들 짐 싸서 데리고 꺼져. 사부인,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은 저희 아들이랑 새아가가 같이 돈 합쳐서 장만한 집인데 저희 아들 보고 나가라니요? 부당한 처사이십니다. 부당하긴 뭐가 부당해? 그 집 사실 내가 내 돈으로 우리 딸한테 사준 우리 딸 집이야. 사위가 그 사실을 자기 집에 숨길 정도로 쪽팔려 하는 것 같아 모르는 척 넘어가 줬던 거고. 사부인이 사준 집이라고요? 아니 바깥 사돈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래서 돈 있는 거 티내지 않으려 한 거였는데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인간인지 본심이 튀어나오거든. 우리 애아빠 죽고 내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왕년에 보험왕으로 억대 연봉 받던 사람이야. 우리 집에 비하면 니들 집구석 비렁뱅이에 못 사는 그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그리고 당신 그거 아나?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한 줄 알고 있던 당신 딸 사실 미국에서 공부한 거 아니었어. 내 친구 아들 중에 당신 딸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당신 딸 진작 대학교 자퇴하고 개차반처럼 놀고 다녔더구만.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했대. 뭐라고?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놀라서 뒤로 자빠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남편과 시누이가 급하게 시어머니를 붙잡더라고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한 딸은 이만 내가 데려갑니다. 당신 딸이 귀하면 남의 집 딸도 귀하다는 것 좀 알라고. 알겠어? 이 무식하고 상종 못할 여편네야.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친정엄마와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에게는 남편의 짐들을 이삿짐 센터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결국 남편 놈은 맨몸으로 저에게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후 저에게 사과하겠다며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데리고 몇 번 저를 찾아왔지만 제가 그 사과를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정말로 대학교를 자퇴하고 시어머니가 보내준 돈으로 클럽에 술에 사치를 부리며 생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보내준 학교 사진도 학교에 잠깐 들러 찍어 보내줬던 거고 학교 성적표도 컴퓨터로 조작해 메신저로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매달 보내는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고 소송을 걸어 적은 금액이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시누이 유학을 보내느라 저한테 빌렸던 돈을 갚느라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절반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늙으신 나이에 다시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서 노는 시누이에게 화가 많이 난 건지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결국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시누이를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현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잘못했으면서 지금 누굴 원망하는 것인지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집을 팔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마음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친정엄마와 살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오랜만에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상대가 누구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자 아들, 그리고 엄마, 아빠, 가족일 테니까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